안녕하세요, 중걸입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송파 더 플래티넘 분양 홍보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분양 홍보관이 제가 지금까지 갔던 분양 홍보관 중에서 참 아담한 사이즈예요. 집안 모형을 꾸며놓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는 이렇게 해놔도 반드시 완판을 칠 수 있다. 송파 더 플래티넘의 자신감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이 송파 더 플래티넘이 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전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뒤에 보이시는 곳이 이제 쌍용 더 플래티넘 아남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신축 아파트가 아니고요, 리모델링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리모델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선호도가 훌륭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무래도 건설 기술이라든지 시도한 지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됐다고 해서 그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좀 어려웠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갑자기 성형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장동건, 강동원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기본 골조가 있으니까 깎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막 뼈대를 다 날리게 되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 골조, 내력벽 자체를 갖다가 수정하고 보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금 우리가 선호하는 포베이를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업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증축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축으로는 이제 수평 증축, 그다음에 수직 증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직 증축을 많이들 하고 싶어 하지만 안정성 진단을 좀 강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그 아파트에 더 위로 올리다 보니까 이게 잘 버틸 수 있는지 그 안정성을 갖다 측정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되는 걸로 봤을 때는 수평 증축,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늘려놨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수평 증축을 했을 때는 기존 평형대에서 한 20%에서 30% 정도가 늘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분양을 하는 쌍용 더 플래티넘 아남 아파트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1평이었던 게 뭐 26평, 7평 정도의 수준으로 늘어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정비 사업보다 좀 장점이라고 부각되는 것이 사업 단계가 좀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단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균적인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7년에서 8년 정도 걸리고 일반적인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12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뒤에 보이시는 아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비인가가 2008년도에 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입주는 2024년도 1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약 15년 만에 그 전체적인 과정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마냥 리모델링 사업을 일반적인 정비 사업보다 단시간 내에 끝낼 수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단계가 간소화되어 있는데 왜 시간이 많이 걸리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골조를 잘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수평 증축이라든지 수직 증축이 일어나다 보니 건물 자체의 안정성 진단을 좀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평 증축 같은 경우는 이 안전성을 진단하는데 좀 간소화되어 있는데 수직 증축을 한다. 이때는 2주 후에 안전성 진단을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지체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송파에서 태어났고 송파에서 20년 동안 살았거든요. 가락동 극동 아파트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해서 홈그라운드입니다. 이곳 아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고등학교 친한 친구가 오랫동안 거주했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곧 분양하는 송파 더 플래티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지 측면, 세대수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군의 신축이 부족한 상황에서 분양이 진행되다 보니 전국에서 관심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학구는 최고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꽤나 선호하는 곳입니다. 플래티넘에서 초등학교까지는 조금 거리가 되긴 하지만 도보로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엄청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고등학교인 오금고등학교, 보인고등학교는 전반적으로 선호도가 나쁘지 않은 학군이기 때문에 거주 만족도가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바로 옆이 성내천이에요. 성내천이 제가 거주했을 때 대비 많이 개선이 되어서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산책을 즐기실 정도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현 부동산 규제를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변 시세를 그대로 반영하여 분양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사업지 인근 아파트인 우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4평 기준으로 10억에서 13억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두산 2부는 15억에서 16억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송파 레미니스 같은 경우에는 1단지와 2단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1단지 같은 경우에는 8사 기준으로 18억대를 형성하고 있고 2단지 같은 경우에는 16억에서 17억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레미니스 건너편에 있는 호반 베르디움 더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39평이 18억에서 20억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평당가를 비교해 봤을 때 플래티넘은 거의 주변 시세를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분양을 하는 송파 더 플래티넘에 전국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세대 이상 분양을 하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등 형부동산 규제를 모두 적용받게 됩니다. 해당 사업지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있고 송파구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모든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일반 분양 세대수가 29세대예요. 즉 모든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틈새 사업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요.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매가 가능한 사업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를 피하다 보니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다음으로 분양가가 높은 단지입니다. 평당 5,200만 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도금 대출에 대한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예요. 그래서 단시간 내 4억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곳이지만 전매가 가능한 사업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구조를 완벽하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기존 내력벽을 많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 구조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저도 리모델링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선입견을 깨준 단지가 얼마 전 리모델링 사업을 마무리 짓고 입주를 한 개포 우성 9차 더샵 트리에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보면서 저의 기존 선입견이 깨졌습니다. 과거에 진행되었던 리모델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사람들이 선호하는 구조에서 많이 벗어났었는데 더샵 트리에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송파 더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트리에 같은 구조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기존 아남 아파트보다는 훨씬 개선되었다는 것에 중점을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모델링의 첫 일반 분양을 진행하는 송파 더 플래티넘은 청약일은 2022년 1월 11일 날 진행하고요. 당첨일은 12일, 당첨 계약은 13일입니다. 일반 분양은 총 29세대가 진행됩니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요. 법인 또한 청약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한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에 입주를 시작한 거여마촌 뉴타운의 2-1구역인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18억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2-1구역과 플래티넘은 입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플래티넘의 선호도가 높긴 하겠지만 세대수라든지 시공사 브랜드를 고려했을 때에는 2-1구역의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2-1구역과 플래티넘의 매매가는 비슷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청약 신청을 할 때 내가 당첨이 된다면 나는 어느 정도 기대 수익을 가질 수 있을지를 예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거리였습니다.